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소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수소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연료전지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위원회의 설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곳을 포함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위원회의 구성, 교육, 홍보 등 조문에서 수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47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수소산업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수소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평택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정의 부분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의사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5조, 제6조의 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신 유종아 의원님.
질의 있으시는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 사항으로 저희가 체크한 내용이 지금 나온 것 같아서요. 그거 외에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 저희 현재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곳들하고 좀 몇 군데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 사업 중단,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평택시가 지금 현재 수소 특화단지이기도 하고 선도해 나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먼저 된 다음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수소 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사업 중단 지금 육성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포기했다거나 중단했을 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 지원 중단 및 회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할 때 보면 이제 공모를 내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공모 조건에 이제 중단될 경우에 회수 사항과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조례 안에는 이제 그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이제 조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왜 넣었을까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례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예, 울산, 의원님께서는 포항 그런 다 이렇게 넣어서 예,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주셨어요. 이게 주민 수용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을 항상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주민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언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저희 위원회 수소 분야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수소 산업 또는 수소 경제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위원이 위촉되어야 되는 11조에 보시면 11조 3항 4호에 보면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문 기업 또는 전문인으로 이렇게 확인을 받는 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길래 그걸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 지자체에서 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는 게 조례에 좀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뭔가에 대한 베네핏을 주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많이 녹여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제15조에도 보면 시 소유 건축물이나 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이제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에 좀 선제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추가하기로 하셨다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원가에 저희가 수소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 연료 공급 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해 놓으면 뭐 시장의 책무나 이런 쪽에 규정을 해 놓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료 공급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이제 시행을 하고 향후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저희가 이제 조례가 우리 그 김명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 끝에 노력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인 우리 평택 시민 60만 명 분들에게 수소에 대한 이야기라면 수소차 이야기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수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 사용하는 뭐 하다못해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주거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직은 저희 이제 자가용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볼 때 우리 평택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한 수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생활 속에서 수소라는 산업이 생활 속에서 나올까요? 자동차 말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예측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아직까지 이제 수소 전기차 외에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평택시가 이제 이번에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이 돼서 포승 지역에 조그만 규모지만 수소 도시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직접 그러니까 건물의 에너지가 수소로 이용되는 것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30년 정도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 육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030년쯤 되면 이제 일부 건물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다. 꼭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잘 예측하셔서 그래도 평택시가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는 도시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보려고요. 그 15조의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향후 몇 년 있으면 이제 그 청사가 이전을 해서 고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 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청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에 저희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가 탑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탑재가 되었을 때 충분히 이것을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될 수 있을지 현재 기술로 그냥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양광이나 지열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는 이제 효율이 충분히 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특별하게 이제 보존 기수라는 걸 정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신재생 의무 비율을 달성했느냐라고 볼 때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이제 어떤 경제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는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그동안은 겨울에만 활용을 했는데 난방용으로 아니면 이제 급탕으로만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관내에 있는 경동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 뜨거운 열을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장치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연료전지의 효율보다 앞으로 그것까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태양광 지열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적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25년도부터는 일정 규모의 민간 건물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어서 이런 건물형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도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 기업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시장을 바라보고 평택에 지금 대규모 양산 라인을 연료전지 양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행정타운 관련된 저희 동의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평택시에 상징적으로 세워질 우리 행정타운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에서 이 수소가 꼭 접목이 되어서 모델링화되고 좀 하다못해 충전소에도 저희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 동의? 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지난해 11월 평택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소 분야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수소 생산시설, 수소 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0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소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수소 정책에 반영되는 등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미코파워가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수소산업 발전과 수소도시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1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생산과 공급을, 한국서부발전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국산화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는 미활용 열원 활용 사업을 하고 미코파워는 연료전지 국산화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공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함께 평택시를 세계적인 수소 도시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발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리백 관련해서 유기성 폐기물을 그 자원을 이용해서 그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이제 법령으로 좀 정해졌고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자원순환과 담당이지만 또 수소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번에 업무 협약할 때 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발전소에서 수소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집단 에너지를 통해서 화양지구나 저희 이제 고덕까지 이렇게 공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그 폐기물을 가지고 그 수소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의 수소 생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볼 것이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산업부에서도 뭐 수소 생산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그 제도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깊게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그 플랜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고 똑같이 발생된 열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추세를 계속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어차피 폐기물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그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수소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제도나 기술 발달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그 이 업무 협약할 때 저희가 수소 생산을 할 때 어쨌든 천연가스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가라고 하나요? 매입 원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협약이 되는 건가요? 절감이라든지 단가를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뭐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규제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정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 산업부를 통해서 이제 수소는 수소유통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부에서 유통 가격을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공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지침과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제 단가들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여하기는 가격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경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업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시민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원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뭐냐면 초창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7톤짜리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했고 이후에 이제 15톤짜리를 가스공사하고 이제 또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협약을 통해서 평택에 이 시설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가에 이제 공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초기에는 보조금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지자체에서 좀 조정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 의해서 큰 틀에서 가격이 정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